그래서 XRP는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메이드 인 USA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결제 송금용 코인으로서 뭐 스테이블 코인에 힘입어서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SEC에 대한 소송도 종료되었다. 그리고 XRP를 재무 전략으로 확대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갔다가 그다음에 이더리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이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 코인들 이제 알트코인으로 간다고 이제 4단계를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러한 흐름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 한 요 정도 이더리움 어디 단계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 흐름에서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뭐 리플도 뭐 되게 지지부진하죠. 사실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행보를 하다 보니까 알트코인도 뭐 갈 듯 말 듯 하다가 지지부진한데, 저는 아직 그 마지막 사이클의 피크 분명히 남았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을 좀 어떻게 보면 될지 좀 한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리플랩스 신증 분석 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리플의 역사에 대해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제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 스위프트죠. 스위프트의 불편함, 송금 속도가 지연이 되고 높은 수수료, 그리고 어디까지 자금이 흘러갔는지 투명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계좌가 없으면 접근성 그리고 유연성이 좀 제한된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XRP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는 송금 속도도 빠르고 낮은 수수료고 블록체인의 기술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투명성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접근성 및 유연성도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리플이 출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사실 크게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한 6가지 정도의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리플랩스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이제 XRP 리플이라고 보이는 2번이 이제 저희가 투자하는 가상자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리플랩스라는 회사에서 다양한 뭐 프로젝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XRP 레저, 이것은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XRP 가상자산에 대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플렛, 이건 B2B 결제 네트워크인데, 이것은 블록체인이 아닌 비블록체인 기술이고 네트워크를 이제 뭐 기관 대상으로 기업 대상으로 제공하는 블록체인이 아닌 네트워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RLUSD. 그래서 이 XRP 레저 A 기반에서 발행된 RLUSD 스테이블 코인이고, 이 XRP 레저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이 XRP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진 않지만은 CBDC와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리플랩스는 이제 인수 전략이죠. M&A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뭐 커스터디 또는 브로커리지 등 이런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죠. XRP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요. 이제 XRP인데요. XRP의 최대 공급량은 1000억 개입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공급량은 595억 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것도 595억 개입니다. 그중에 이제 잠겨 있는 물량이 405억 개인데요. 이 리플랩스의 에스크로 계좌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거의 한 59%, 60% 정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은 되게 긍정적이다. 저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100만 개가 제한되어 있고, 매 반감기라는 것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인 것이 발생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 발행량이 무한대인 것 중에서 뭐 인플레이션율이 좀 제어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XRP는 인플레이션율이 어떤가라고 보면은 매월 최대 10억 개의 XRP가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근데 이 자동으로 공급되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미사용되거나 이것이 시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경우에 다시 에스크로 계좌에 잠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제사로 잠기고 뭐 소화가 안 되면 잠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율을 제어하고 있고, 특히 이제 거래 수수료로 활용되는 것들은 소량이 소각되면서 디플레이션 효과가 오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빠른 네트워크, 낮은 거래 수수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XRP라는 가상자산은 뒤에서도 좀 다룰 예정이지만은 리플랩스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비블록체인 네트워크 그리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XRP 레저에서 거래 환전 브릿지 역할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ODL, 뭐 리플렛, 리퀴디티 허브, RLUSD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참고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가상자산 크립토 수도를 밀고 있는 게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플랩스는 사실 2024년에 미국 대선 당시에 미국 민주당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약간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으나, 트럼프 정권 출범식에 이렇게 상당량의 정치 후원금을 제공하면서 그래도 약간
이렇게 관계를 좀 개선하는 움직임을 나타냈고 그에 따라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는 기본적으로 보았을 때 메이드 인 USA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결제 송금용 코인으로서 뭐 스테이블 코인에 힘입어서 좀 활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그리고 SEC에 대한 소송도 종료되었다. 그리고 XRP를 재무 전략으로 확대하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유동성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갔다가 그다음에 이더리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이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 코인들 이제 알트코인으로 간다고 이제 4단계를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제 그러한 흐름 중에서 저는 아직까지 한 요 정도 이더리움 어디 단계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메이저 흐름에서 분명히 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CBDC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트럼프 정권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사실 더 힘을 쓰고 있죠. CBDC는 이제 안티 CBDC 하면서 우리는 CBDC 안 하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러한 움직임은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CBDC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밀어줬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2023년 12월에 리플랩스는 CBDC 관련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고 향후 한 10년간 5조 달러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에 따라서 규모는 약간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미 뭐 많은 국가, 다수 국가, 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국가가 CBDC를 이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혀져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리플랩스와 이런 기술 파트너십 협약을 맺은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이제 부탄이라는 국가, 그리고 팔라우라는 국가, 그리고 몬테네그로, 그리고 조지아, 콜롬비아, 홍콩 등 이제 다양한 국가들이 이제 리플랩스사와 이렇게 뭐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이제 그러한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여기서 CBDC의 목적은 이제 금융 포용성, 뭐 친화적인 USD 기반 디지털 화폐, 뭐 금융 주권 효율성, 뭐 블록체인 도입, 부동산 자산 토큰화 등 좀 다양한 형태로 CBDC 프로젝트가 뭐 계속 좀 확인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는 리플랩스가 뭐 가만히 있지만은 않구나. 그래서 되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뭐 스테이블 코인을 밀고 있는 트럼프에도 걸쳐져 있고 이제 그것이 아닌 CBDC에도 반은 좀 걸쳐져 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좀 포트폴리오를 분산했다라는 정도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리플랩스는 인수 전략 M&A를 통해서 사업 확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보다는 내가 돈을 주고 라이센스 있는 기업을 사자 해가지고 뭐 매년마다 M&A를 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그 행보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메타코라는 회사 2023년도인데요. 여기는 기관형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토큰화라는 것이 이제 주요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금액은 약 2억 5천만 달러로 이제 공개가 되어 있고요. 전략적 목적은 이제 보안 인프라 확보, 글로벌 시장 확장, 그리고 CBDC 토큰화 솔루션 강화하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트리스 트러스트, 이것도 2023년도였는데 이것은 네바다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신탁 그리고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었고요. 인수 금액은 비공개입니다. 이것을 뭐 인수한 이유는 이제 이미 라이선스에 대한 확보 차원도 있었고 이제 기존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 기반 확대 그리고 메타코라는 곳과 시너지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초기 인프라 투자 강화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에 M&A를 보시면은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라는 기업을 인수하였는데요. 여기는 뉴욕 규제 기반의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및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제 주요 분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RLUSD 를 출시할 수 있는 이제 뉴욕 기반이었잖아요. RLUSD 기반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수 금액은 비공개인데요. 그래서 안정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반 그리고 기존 라이선스 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의의가 있었고 그 목적에 따라 RLUSD를 성황리에 출시했고 계속 시가총액도 커지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최근이죠. 2025년 히든로드라는 회사를 인수하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멀티자산 프라임의 브로커리지 클리어링을 하고 있는데 인수 금액이 12억 5천만 달러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를 자금을 투자를 하였고요. 여기가 이제 뭐 전통 트레이디파이 그리고 이제 웹3의 디파이를 좀 통합하는 그리고 RLUSD의 활용 확대하는 그리고 XRP 레저를 통합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이렇게 M&A를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계속 사업을 뭐 추진할 수 있는 추진할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리플랩스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고요. 뭐 사실 리플랩스 말고 뭐 기존의 뭐 이런 뭐 메타 또는 뭐 구글
또는 뭐 이런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은 당연히 들 수 있는데 이런 웹3사에서 이제 싸운다면은 그나마 가장 1 순위가 리플랩스라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뭐 웹3의 1등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다양한 CBDC든 이런 송금 결제에서는 이제 XRP가 그래도 가장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리플랩스 뭐 리플렛 또는 뭐 RLUSD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것을 저도 되게 궁금해서 스스로 한번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리플랩스라는 기업입니다. 여기가 이제 어찌 보면 본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블록체인이 아닌 리플렛입니다. 리플렛. 리플렛이 이제 결제 네트워크, 국가 간 배송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XRP 레저는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 XRP 레저는 그냥 고속도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사 리플랩스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그래서 XRP 레저 기반으로 발행된 XRP,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가상자산이죠. 이것은 고속도로를 다니는 그냥 자동차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민간 자동차 생각하시면 되고, RLUSD는 XRP 레저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이게 정부의 공식 승인을 받은 뭐 코인이다. 그래서 뭐 공공 자동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블록체인은 이렇게 XRP 레저 기반으로 XRP, RLUSD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렛, 비블록체인인데 이것은 이제 기관, 기업들에 대한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네트워크고요. 이것의 용도로 엑스커런티라는 이제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은행 전용 결제 솔루션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입구에서 이제 돈을 내고 다니잖아요. 이제 뭐 저희가 그 현금을 내기도 하고 또는 하이패스를 하는데 뭐 그런 입구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엑스커런트는 은행 전용, 그리고 엑스비아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핀테크사들이 하고 있는 API 접속 도구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부분을 뭐 엄청 딥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ODL이라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ODL이 On Demand Liquidity, 그래서 유동성 솔루션인데 자동 환전소 정도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비블록체인 기반에서도 자동 환전소로서 뭐 활용이 되면서 뭐 달러든 뭐 엔화든 뭐 원화든 이런 것들이 여기서 좀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XRP도 이 ODL이라는 곳에서 블록체인 기반에서도 활용이 됩니다. 이렇게 활용이 되면서 리퀴디티 허브, 그래서 기간 유동성 플랫폼이라는 곳에 이제 도로에 있는 뭐 주유소라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유동성을 꽂아주는, 기름이 부족하면 꽂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 ODL에서 이제 XRP가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도 이 유동성 제공을 위해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비블록체인 기반 리플렛에서 엑스커런트 또는 엑스비아에서 활용되는 유동성을 임시적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게끔 XRP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ODL이라는 곳에서 이제 XRP가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비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그것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는 블록체인 내부에서 XRP가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 ODL이라는 수요가 커지게 되면 이제 자동 환전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면은 XRP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가격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ODL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RLUSD 같은 경우도 이 ODL이라는 곳 그리고 리퀴디티 허브에서 활용할 예정이다라고만 발표가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이게 활용되고 있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추후에 활용되면은 또 이 관계가 더욱더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것이다라고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리플랩스는 기업이고, XRP랬죠. 블록체인, 그리고 리플렛은 블록체인,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 XRP, RLUSD는 블록체인 기반이다. 나머지는 뭐 용어가 좀 많이 있는데 같이 비즈니스적으로 활용되는 곳이다 정도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는 ODL이라는 곳에서 수요가 올라가면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러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적어 놓았고요. 그래서 이제 리플랩스라는 곳이 뭐 결국에는 뭐 미래를 보았을 때 뭐 XRP 레저 생태계 구축하고 있고, CBDC 파트너십 맺고 있고, RLUSD 시가총액 커지고 있고, ETF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재무 전략으로서 활용되는 뭐 DAT 기업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뭐 ODL 파트너십 확대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XRP TIPF에 대한 상장 가능성도 저는 좀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먼슬리 리포트에 좀 담아 두었는데 그 부분을 살펴보면은 저는 일단은 이번 가상자산 불마켓 피크는 아직 남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리거 될 수 있는 부분이 알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패턴 가능성이 있고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가 이제 뭐 트리거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ETF 측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7월이죠. 2025년 7월에 SEC가 가상자산 상장지수 상품의 상장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코인베이스 파생 상품 거래소에서 6개월 이상 선물 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승인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자동 승인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도지코인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9월 말 10월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져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10월, 11월에 가상자산 ETF 최종 데드라인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금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렇게 자동으로 변환되는 것이 이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았을 때는 10월 말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좀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죠. 이제 과거 2012년, 16년, 20년에 세 번 반감기를 통해서는 보통 1년 6개월 이후 이제 비트코인의 피크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3년에 100배, 2017년에 30배, 21년에 8배 상승하였는데 저희 최근 반감기가 2024년 4월 20일이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은 2025년 10월 중순이거든요. 그래서 뭐 우연히 이 시기가 유사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대될 수 있고 저희가 반감기 가격 대비 지금 고점 저희 이번 비트코인의 고점 반감기 때 6.5만 달러였거든요. 근데 고점이 12.4만 불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배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좀 상승 여력이 비트코인으로도 남았고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알트코인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거 패턴이 100%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6개월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 그래서 왜 이제 6개월이 중요하냐 보았을 때 저희가 뉴스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코인베이스에서 XRP 선물 상장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 뉴스가 4월 24일입니다. 그래서 실제 언제 상장이 되었냐라고 보았을 때는 4월 23일에 상장이 되었거든요. 4월 23일부터 6개월이면은 10월 23일이잖아요. 그래서 10월 23일까지는 적어도 자동 상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동 승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좀 일단은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아직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에이파트가 한번 공개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에이파트가 가상자산 ETF에 대한 데드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 주었는데 지금 XRP에 대한 것이 한 15건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이널 데드라인이 XRP의 경우가 10월 18일부터 11월 14일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XRP가 보시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데 여기가 보시면 10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그래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근데 이게 XRP뿐만 아니라 솔라나, 라이트코인 또는 도지코인 또는 바스켓으로 담고 있는 인덱스 펀드, 헤데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에는 그래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다양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에어 차이나 중국 기업이죠. 중국은 가상자산 거래도 금지했고 이제 채굴도 금지했는데 뭐지?라는 약간 그런 퀘스천도 나타나면서 이제 XRP를 결제 도입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공략하겠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본토에서는 좀 하기 어렵고 이제 해외 거점에 있는 곳에서 수수료 절감 그리고 속도 향상에 따라서 이제 조금 도입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되게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외에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파트너십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아프리카 기관의 RLUSD 지원 그리고 비스리라는 레이어 3 게임 회사는 XRP 레저와 게임 출시 그리고 리플은 싱가포르 소재 결제 기업 춘주와 파트너십 체결 등등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파트너십을 많이 맺고 있는 모습이 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 XRP의 가능성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물론 있지만은 이러한 움직임도 긍정적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 또한 나스닥 상장 회사
뭐 도플러 파이낸스도 협업해서 뭐 비보 파워는 XRP 원장 수익 창출 프로그램에 3천만 XRP를 배포하겠다. 이런 것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도 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뭐 1개월, 2개월 뒤에 있을 뭐 이러한 ETF 흐름 보시면 중요할 것 같고요. 온체인 데이터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뭐 저희가 미결제 약정, 저희가 오픈 인터레스트라고 하죠. OI가 높을수록 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선물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이 롱숏 포지션을 진입한 뒤에 청산하지 않고 보유 중인 계약수. 그래서 값이 높을수록 자금이 많고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라가면은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결제 약정, XRP의 미결제 약정인데요. 보라색이 미결제 약정인데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반면에 이제 가격은 좀 횡보하면서 좀 잘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줄어들었다가 이제 반등할 때 이때 가격이 확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저도 한 조만간 이 XRP의 미결제 약정도 좀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그림이 한 요 정도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 상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전환되었을 때, 전환될 때 그 시기를 좀 잘 노려보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지갑수 이제 네트워크 상의 코인 거래에 나타난 주소 총 개수고 지갑수가 증가하면은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장기 관점으로는 보시면 되고 장기 관점으로는 뭐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따라서 이것을 단기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현재 지갑이 768만 개, 그래서 되게 좀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